56세의 파올로 파오로 디차니오는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순수한 천재성이 번뜩이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라이커였던 그는 어떤 팬들에게는 사랑받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거부당했다. 그의 커리어는 끊임없는 논란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이어졌다. 상징적인 골과 격렬한 세리머니 뒤에는 닫힌 문들, 긴장된 라커룸,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조용히 그의 운명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상은 치유되었고 경기들은 희미해졌지만 어떤 상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56세가 된 파올로 디카니오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자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남자를 공개한다. 입을 열기로 한 결정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도 과거의 원한을 정리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에서 나왔다. 은퇴 후 수년이 지나도록 디카니오는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헤드라인, 제스처, 논란으로만 축소되는 것을 보았고 그 이면에 있던 커리어의 깊은 균열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최근의 한 솔직한 대화에서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아직도 기억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답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분출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5명의 남자, 5개의 순간, 그리고 그의 말대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선을 넘었던 5개의 관계였다. 5번 스베네란 에릭손, 에스벤 교란 에릭손. 파올로 디카니오가 스베네란 에릭손 감독 아래에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차갑다. 라치오에서 에릭손은 질서와 트로피를 가져온 차분한 설계자, 신사적인 감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디카니오에게 그 차분함은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거리감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지시사항은 정확했지만 신뢰는 존재하지 않았던 훈련 세션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이 통보되던 회의들을 떠올린다. 한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뒤 디카니오는 당연히 연속 출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선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그가 에릭손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네가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전술적인 설명도 논의도 없었다. 디카니오의 머릿속에서 그 한 문장은 그의 개성을 장점이 아닌 문제로 규정해버린 말로 남았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벤치에 앉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디카니오는 훗날 말했다. 하지만 침묵은 모욕보다 더 아프다. 그 순간부터 그는 신뢰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용인되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규정했을 때 재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4번 크리스티안 비에리.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파올로 디카니오가 결코 허락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강력하고 보호받으며 의심받지 않는 존재였던 비에리는 팀이 중심으로 삼아 구축되는 스트라이커였다. 두 사람이 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디카니오는 즉시 서열을 감지했다. 그 차이는 경기장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방식으로 드러났다. 무시된 움직임들,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패스들,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공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한 경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디카니오는 두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며 공을 요구했고 명백한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비에리는 대신 먼 거리에서 슈팅을 선택했다. 그 슛은 막혔다.
라커룸으로 돌아온 뒤 디카니오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고 냉담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게 내 역할이다. 그 한 문장은 디카니오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팀에서 책임은 오직 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가 느낀 감정은 경쟁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배제에서 나온 것이었다. 경쟁은 건강하다라고 디카니오는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팀 동료를 지워버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연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자기 팀 안에서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3번 파트리크 비에이라. 파트리크 비에이라와의 갈등은 말로 드러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행동에서는 잔혹했다. 디카니오가 그를 상대할 때마다 대화가 아니라 태클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느꼈다. 비에이라는 중원에서 힘, 권위, 위압감을 체현한 존재였고 디카니오는 그와 같은 선수들 앞에서는 창의성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 믿었다. 모든 터치는 다투어졌고 모든 움직임은 제지되었으며 종종 심판들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에 걸쳐 있었다. 특정한 한 장면은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디카니오가 공을 잡고 몸을 돌리자마자 거친 태클이 그를 쓰러뜨렸다.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일어서며 그는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기대하며 비에이라를 바라봤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뿐이었다. 경기 후 반복된 파울에 대해 항의하자 거의 조롱에 가까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축구야. 못 견디겠으면 하지마. 디카니오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섰다. 그것은 어떤 선수들에게는 힘으로 지배할 권한이 주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는 조용히 견디기를 요구하는 현실을 상징했다. 그들은 그것을 힘이라고 불렀다. 라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허가였다. 그가 그때 깨달았을까? 그라운드에서의 공정함은 규칙이 아니라 명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2번 세르지오 크랑노티. 파울로 디카니오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경기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처들은 책상 뒤에서 커리어가 숫자와 서명으로 환원되는 사무실에서 만들어졌다. 라치오가 가장 야심찼던 시기에 강력한 구단주였던 세르지오 크라뇨티는 바로 그 세계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대중에게 크라뇨티는 슈퍼팀을 구축한 남자였지만 디카니오에게 그는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믿어주지 않았던 지도부의 상징이었다. 디카니오는 계약 논의가 협상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약속들은 모호하게 제시되었다가 조용히 철회되었다. 어느 시점 자신의 역할과 미래의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단호하게 이런 말을 들었다.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출구가 어디 있는지는 알 거다. 언쟁도 고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감각이었다. 디카니오는 경기장에서의 충성심과 희생이 경기장 밖에서도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되는 존재로 느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말한다 라고 그는 한때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수는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다. 그 깨달음은 그가 클럽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이것이 그가 현대 축구에서 헌신이 종종 편의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1번 지안피에로 무기니, 잔피에로 무키니. 앞선 이름들이 갈등의 순간들을 상징했다면 지안피에로 무기니는 파울로 디카니오에게 훨씬 더 영구적인 무언가를 의미했다. 바로 항소가 불가능한 판단이었다. 저명한 언론인이자 TV 인물인 무기니는
디카니오를 축구선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디카니오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잠깐이지만 결정적으로 언급되었던 한 텔레비전 토론을 기억했다. 경기력에 대한 분석도 경기 내용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오직 낙인뿐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무기니는 방송에서 말했다. 공을 터치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디카니오에게 그 문장은 판결문과 같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더 이상 골이나 움직임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념과 이미지라는 필터를 통해 재단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것은 그 판단의 지속성이었다. 한 번의 부진한 경기는 지나간다. 놓친 기회는 잊힌다. 하지만 한 번 굳어진 서사는 대중의 인식 속에서 어디든 따라다닌다. 팀은 바꿀 수 있다 라고 디카니오는 훗날 되돌아봤다. 하지만 그들이 쓰기로 결정한 이야기는 벗어날 수 없다. 그의 눈에 무기니는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규정했다. 그리고 그 규정은 그가 뛰었던 모든 경기보다 오래 남았다. 이것이 디카니오가 가장 어려운 상대는 그라운드 위가 아니라 마이크 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5명의 이름을 모두 언급한 뒤에도 파울로 디카니오는 안도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감정이 없고 오직 정리되었다는 느낌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분노로 불붙은 원한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 보존된 기억들이다. 그는 용서가 종종 강함의 상징으로 찬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있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축구는 그에게 아름다운 순간들을 안겨주었지만 그가 침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을 때는 침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나며 하나의 질문이 공중에 남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수많은 커리어 속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진실들이 얼마나 더 묻혀 있을까?